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실패에 대한 전북 자치도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국제행사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우리 지역에 열릴 예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처참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고 전북 자치도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 체계도 재해동포청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탓에 책임과 역할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재해동포청은 전북자치도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소리는 본의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상호협력 체계로 함께 나가야 할 두 기관이 시작부터 균열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최 장소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유치 신청 과정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구두협의 이외에는 공식 협의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최 장소가 전북대학교로 변경됐습니다. 유치 신청 당시 수많은 준비와 논의 끝에 확정했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금의 개최 장소로 변경된 배경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확언하신 성공적인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위한 확실한 준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후관리지원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자치도 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출산 및 양육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도내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데, 전남도의 경우 이미 2015년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이 개원하였고 2026년도는 9호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남원과 정읍 단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산후관리 지원 정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현재 남원과 정읍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데 촘촘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 중인 남원과 정읍 두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들의 경우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70만 원에서 최소 160만 원으로 그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병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후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비의 사용처를 산모들의 수요가 많은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 역시 타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같은 획기적이고 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북자치도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람석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전체 관람석 중 1%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영화관들이 전체 상영관이 아닌 일부 상영관에만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는 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진행되는 공연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관람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영화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북자치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의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령상 의무 설치 대상은 대부분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지만 임실문화원 소공연장과 필봉산대의 경우 법적 기준 미만 면적의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장시설인 운동시설 역시 도내 78곳 경기장 중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14곳 뿐이었고 장애인 관람석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 경기장은 57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이상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조차 장애인들의 문화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등 운동시설들에 대한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대한 전북자치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및 전북자치도 다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도 포함한 도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1년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결정했고 지난해 9월 본의원이 전라북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전북 다자녀 가정을 2명 이상으로 정의하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에 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전북자치도가 다자녀 가정 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사업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에 주관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있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두 자녀 이상 지원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전자상거래 산업생태계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환 특송화물 통관장이 우리도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하는 특성 물류 업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청년 무역, 물류, 인플루언서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인천 평택과 같은 전용 종합보세장 지장을 허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 EAC 물류 공급 기업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전자 상거래 산업 박람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상거래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우리 새만금이 동북아시아의 무역,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교육과 함께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교운동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지 4년차가 되어갑니다. 학교운동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전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목표로 했던 스포츠클럽 전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요 심의 내용은 진북초 야구 운동부 학생 3명이 육상으로 전환하여 운동하겠다는 학교장 추천 서류인데, 심사 직전 2명은 일반 배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1명만 육상으로 심사 진행하는데 선결 조건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선수 탈퇴서와 말소 여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10월 30일까지 해신 통보가 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2024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이때 개최된 회의에서 기존의 선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수정한 뒤 선발위원회 재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정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해야 하나 의사 진행이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회의 절차와 운영 과정 등을 신속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초등학교 야구부 학생 선수가 전라중으로 진학하여 전라야구클럽에서 운동하고자 전라중학교 육상운동부 선수로 학교장 추천 서류를 제출한 것과 전라중학교의 육상운동부 선수로 입학한 뒤 선수 탈퇴 후 야구클럽 활동을 한다면 이장 진학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특기자 선발 업무는 규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의 동의적 판단을 훼손하고 규정과 원칙을 저버린 위법적 권위적인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